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 230 종목 캐치 시간이 끝나자마자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가는 등 시장의 급락함에 따라서 긴급 진단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캐치는 이담교 캐스터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세장 진입 코스피 중간 배당 기대주는 최근 시장이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조금 기댈 때가 바로 배당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중간 배당을 조금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투자 의견을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중간 배당 예정 기업과 투자 의견 정리했습니다. 6월은 배당 기준일이 있는 달입니다. 중간 배당은 회사가 결산 후가 아닌 사업 연도 중에 실시하는 배당인데요. 주주들에게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기업은 연 1회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배당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중간 배당이 예상되는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기준으로 코스피 53개사와 코스닥 23개사가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증권업계는 코스피 200기업 중에서는 20개사가 중간 배당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엔 17개사가 중간 배당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다음은 중간 배당과 관련한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시죠.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인데요. 기준일 2거래일 전인 6월 28일 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은 기업마다 상이한데요. 통상 7월에서 8월 내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중간 배당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기업 10개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도 분기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한온시스템,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쌍용 C&E가 해당되는데요. 금융주인 KB금융과 신한금융도 중간 배당이 예상됩니다. 또한 SK텔레콤은 5년 연속으로 중간 배당을 했죠. CJ제일제당과 한샘, 현대차와 S오일 등도 예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중간 배당에 대한 의견도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들어 분기 배당을 확대한 기업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6월 중간 배당의 규모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200의 배당 규모는 3조 3천억 원, 배당 수익률은 0.3%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코스닥 150은 170억 원의 배당 규모와 0.02%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150의 배당 규모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약세장이 배당주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가 하락 구간에서는 배당주 성격의 가치주가 유망하다고 밝혔는데요. 절대적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고배당주는 회복 탄력성이 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배당 관련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님,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또다시 이제 연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좀 이번 주에도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번 주 한 주는 롤러코스터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좀 시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시간에 벌써 적어도 1년 정도 이 성공투자 오증시 230 캐치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많이 또 애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좀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1월 달부터니까 2,600포인트, 2,500포인트대에서 지수 저점대 잘 지켜오다가 이번 6월 달에 들어서 지난주에 급락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범위였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일정 부분 전문가로서 이 시간에 좋은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던 전략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미스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에 있어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의 변동성은 지난주에 주봉상 개파락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7.68%, 7% 이상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현재 오늘 월요일 날 열리자마자 아주 글루미하게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하락률 2.8%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락했던 것보다 더 범위가 넓게 하락할 거냐 아니냐 이거 좀 좁혀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지난주에 7.68%의 하락률보다는 그 이내에서의 변동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도 막판에 아랫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예. 이번 주도 아랫꼬리가 좀 달리는 음봉식으로 그 전략 후강이라고 해서 후가 뭐 강한 반등으로 양봉으로 나오는 전환은 아니겠지만 결국 하락했던 주 초반에 하락했던 걸 좀 끌어올리는 반등의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월요일 날 매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뭐 7, 80%?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중으로 본다면 밴드번으로 본다면 한 80% 이상은 두들겨 맞고 있는 월요일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갈수록 반등의 등락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이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매도냐, 지금에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늦었다, 아니다, 뭐 아니면 반등식 매도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상됐던 하단 범위가 좀 더 확대돼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가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관 좀 유지해도 좋다. 미리 먼저 다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산을 유지하는 구간이지 시세표를 보면서 빠지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반등식 비중 축소하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싶어요. 좀 차트를 보면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예상됐던 부분 중에 있어서 올라갔던 상승 경기부양 상승폭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계속해서 2,500, 600을 지켜주고 있다가 결국 하프 자리 올라갔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오늘 다 내려왔거든요. 결국 예. 그동안에 이 구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아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관계없다라고 했던 시점인데 결국 2,374포인트까지 하프자리까지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의 기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전히 보고 있는데 예. 코스피 200도 보시면 올라갔던 폭의 중간 자리가 322포인트 거기를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과매도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저점에서 어떤 변동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투심이 더 위축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잠시 좀 이겨내주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담벽 캐스터의 브리핑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배당 예정 기업은 주로 우량 기업이 많아요. 네. 이제 곧 2분기 배당 예정돼 있는데요. 배당 예정 기업하고요. 과연 예상 배당률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먼저 살펴보면 자료 하나 딱 보도록 하죠. 네. 보통 이제 증권사 전망 나온 게 한 74개사인데요. 과거에 중간 배당했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보면 2018년도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45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는 74개 기업이 발표를 하는데 예. 그럼 새로 이제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했던 기업들도 있을 그러겠죠. 텐데 지속적으로 했던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에 좀 핫한 것은 금융주들입니다. 그러겠죠. 네, 최근 예. 금융주들은 중간 배당 확대하겠다, 2분기, 3분기 분기 배당을 확대하겠다 해서 최근 핫한 것은 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예. 신한지주. 금융주들은 올해 정년도하고 비슷하게 중간 배당에 대해서 가장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3년간 중간 배당률입니다. 3년간의 중간 배당률 수익률 아까도 이제 이담캐스터가 얘기했습니다만 1.5% 이상의 상해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거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리드코프, 네. 그다음에 삼양옵티스, 한원시스템, 그리고 쌍용 CNE 그리고 진양홀딩스 등 이런 기업들이 최근 3년간 1.5%의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 중간 배당률을 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에 비슷하지 않겠느냐로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신규로 좀 이제 올해죠. 올해 또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도 뭐 두산 밥켓이라든가 예.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지분율에 대한 평가도 있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몇몇 기업들이 신규 배당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에 있어서 수익 중간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연간 시가 배당률처럼 높게 형성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데 시세를 노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중간 배당에서 받는다면 좀 가뭄의 단비 정도 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간 배당하는 기업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배당주 투자 아이디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연말 배당 같은 경우는 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ETF도 있고요. 고배당 ETF도 있기 때문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배당 관련된 ETF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금융재 집중 공략하자라고 연말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 배당에 있어서 딱히 특별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서의 중간 배당이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은 기업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배당 수익, 중간 배당 수익이 낮거든요.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중간 배당을 노리고서 어떤 단기 차익, 배당도 노리고 시세 매매 차익도 노리는 이런 전략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만약 중간 배당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3년, 5년 연속 이어지는 기업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고서 최근에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 모아가는 관점. 그렇다면 아까 5년 연속, 3년 연속 했던 기업들은 예. 지속적으로 중간 배당에 대한 그 확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230 종목 개최에서는 어떤 종목 개최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30 캐치 때 보면 제가 여러 개 종목을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대쪽같이 나온 종목 계속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국항공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한데 지금 삼성전자는 중간 배당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2017년도부터 중간 배당을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배당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 예. 여전히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워낙 많이 낮아졌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PBR을 보면 많은 분들이 각자 보는 투자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투자의 기준, 그러니까 야구를 스포츠를 보면 믿음의 야구에서 과거에 국가대표의 감독님이었던 김인식 감독님이 믿음의 네네, 야구로 많이 예. 알려져 있잖아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투자한 자산과 투자한 상품에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꼭 PBR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역대 PBR 보면 지금 시점이 이제 1.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도 싸고 중간 배당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점을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좀 드리면 이 시점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고 보유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을 때 예. 월봉상 과거 62평을 처음으로 만났던 시점에서 만나는 시점마다 매수를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봤다면 예.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당연히 매수하고서 추가로 빠진 적도 있습니다. 또 매수하고 나서 2007년도에 올라갔다 다시 전저점을 또 깨고 빠진 적도 있습니다만 그 시점들이 결국 역대적으로 PBR이 가장 낮았던 1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에서 보면 얼마 전에 제가 63,200원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당시에는 안 만난 상태인데 이제 드디어 오늘 기술적으로 예.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만났다라는 점. 저 자리가 꼭 지켜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저가 매수해서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고 중간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시점. 중간 배당은 6월 28일 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예. 시점에서 충분히 삼성전자 가지고 갈 만하고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약세 장속 중간 배당 기대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